생각보다 이 일은 고요하고 외롭습니다. 강남의 병원장이 되어보니 화려함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 남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은 타인의 삶을 저의 시야로 들어오게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 서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셋업셋업 독서편, 전성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를 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세포를 업 시켜드리는 남자, 셋업 성형외과 오대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울리는 이야기, 말보다 오래 남는 질문. 클레이어 키컨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사소하지 않은 울림이 남길 바라며 오대명의 셋업셋업 독서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198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 펄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녀원에서 학대받는 한 아이를 만나며 시작됩니다. 그는 가부장제와 종교, 침묵이라는 무거운 구조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선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소개하는 작품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크게 소리내어 울리지 않지만 작고 묵직한 마음의 떨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문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시죠. 내일이 저물 때도 생각이 비슷하게 흘려가면서 또다시 다음날 일에 골몰알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펄롱은 주인공인데요. 펄롱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을 예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석탄을 나르고 해가 지기 전 집에 돌아오는 삶. 어떤 기대도 변화도 없는 하루하루 무심하게 흘러가고 그는 또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역시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긴 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펄롱은 자기 빵을 까맣게 태워버리고는 잘 지켜보지 않고 불에 너무 가까이 된 자기 탓이라며 그냥 먹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었다.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녁에 고요한 주방에 펄롱은 혼자서 빵을 굽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을 잘못해 까맣게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 순간 평소 같았으면 넘겼을 사소한 실수가 마음의 댐을 터뜨려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고 이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사소한 실수 하나에 무너지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하루가, 그 순간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잠이 깨어 똑같은 것을 또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펄롱은 어느 날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반복되는 일과 밤늦게 돌아오는 저녁,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 책을 읽는 동안 저 역시 펄롱과 함께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꼭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라는 점에서 펄롱의 정체된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모른 척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야. 그래야 계속 살지. 이 말은 단순한 체념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수녀원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침묵을 마주한 펄롱.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침묵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누군가의 고통을 지속시킨다는 사실 역시 그를 괴롭힙니다. 읽는 내내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모른 척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통용되는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기 위해 외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이 문장은 우리 각자에게 그런 기억을 조용히 끄집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애가 그중 하나라면 펄롱이 말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아일린이 다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펄롱은 자신이 본 소녀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애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이 짧은 대화는 공공의 윤리와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내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간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본 적 있을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펄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자기 안에 계속 품습니다. 그게 바로 흔들리는 양심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펄롱은 소박한 방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은 채 잠시 서서 머릿속 한편이 여기 이 집에서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사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상상을 흘러가도록 두었다. 펄롱은 수녀원에서 낯선 여성의 방을 바라보며 아주 짧은 상상을 합니다. 지금의 삶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감정이 덜 조여오는 삶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펄롱은 도망치지 않지만 그저 아주 인간적으로 혹시 다른 길이 있었을까? 이렇게 조용히 되짚어봅니다. 아이는 창문을 쳐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러듯이. 정말이지 울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정하게 대해줬을 때 오히려 그게 낯설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의 파동입니다. 펄롱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괜찮아, 넌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이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 장면이야말로 펄롱의 선택이 옳았음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앞부분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감정이 움직이고 질문이 생기고 때론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펄롱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변화의 씨앗이 되었는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